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대부분은 실제 사실과 다를지도 모르는 사관의 생각이나 승리자의 관점에 의해서 연표화된 것들이 많죠.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 그 사이 한나라의 예술가로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도 아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도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미래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난 반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런 역사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독일의 만화가 지몬 슈바르츠의 빙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증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6개월 만이네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2016년 10월 1일 원더풀 데이즈에 대한 녹음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죠. 정치 팟캐스트는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들은 하지 않겠지만 그 덕분에 전 주말마다 좀 바빴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 했고요. 덕분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느꼈고 그랬던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인수인증 코믹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냥 토크를 마치도록 하죠. 그 사이 저는 일본 V스크롤에서 연재 중이었던 세 번째 삶의 연재를 완료했습니다. 19화로 끝났고요. 2주에 한 편씩 작업했었는데 역시 데뷔작이라 그런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데뷔작 아니어도 아쉬움은 항상 남는데 작품을 하다 보면 지금도 V스크롤에 가시면 제 작품이 걸려는 있어요. 단지 엔화로 돈을 결제하셔야 되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있는 거랑 또 다른 스타일로 작업이 된 작품이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엔딩은 비슷해도 중간중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는 원래 콜라주맨이란 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책 출판을 생각하고 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페이지 넘었죠? 20페이지? 한 30페이지 가까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스릴러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도저히 그 게이트 사건의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릴러물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은, 정말 리얼한데 리얼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스릴러물은 당분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접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크란 작품을 다시 리부트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은 바로크 있는데요.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편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5월부터는 매달 15일, 30일 이렇게 2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15일, 30일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통해서 출판을 준비 중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수인증 코믹스 사업자를 냈었는데 그 사업자에다 추가로 지금 출판사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이게 자기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출판사로 쓸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바로크는 그렇게 해서 한 400페이지 가량의 한 권의 작품으로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이고요. 다음 주 저희 만화 클래식 근황 소개에서는 바로크 그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달린 댓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매주 제 블로그에다 이제 리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책 위주로 리뷰를 써요. 웹툰은 아니고요. 만화책을 중점으로 리뷰를 쓰고 있고, 그 주에 전시회를 다녀오면 그 전시회에 관련된 리뷰를 쓰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쓰기도 합니다. 또 업계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에 관련해서 칼럼을 쓰기도 하고 있고요. 4월까지는 매주 한 편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매주 한 편입니다. 저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매주 한 편 정도 써왔는데, 이것도 조정에 들어갑니다. 5월부터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한 달에 3편 정도 쓰려고 합니다. 4편 정도 쓰던 거를 이제 3편으로 줄였죠. 그랬던 이유는 이제 웹툰을 15일, 30일 2편으로 연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제 블로그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 근황 토크 시간에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 사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중간에 한번 꺼진 적도 있어요. 서버비가 없어서 접속이 안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서버비를 내서 이제 접속이 시작됐어요.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판단 끝에 앞으로는 그 사이트는 사이트에 작품이나 블로그의 리뷰 같은 글이 업데이트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글도 쓰고 작품도 베스트 도전을 통해서 올리고, 앞으로 그거 관련해서 펀딩을 해서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작품을 루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제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코너죠. 원래 했었던 2주의 만화 소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만화 소식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간추려서 알려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작 출판된 만화 있잖아요. 웹툰 말고요. 출판된 만화 중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소개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작품 정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홍대 8번 출구죠. 홍대 8번 출구 앞에 가면은 북새통이라고 있어요. 북새통 혹은 북새통 문고라고 있는데, 거기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 가시면 매일같이 신간이 무엇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올려주셔요. 그래서 전 그거 매번 보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뭔가 끌리는데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리스트에 저장해 뒀다가 다음에 사는 형식으로 전 많이 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2작품 정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 작품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2017년 4월 28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주의 만화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서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화가 자격증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이슈가 발생했었죠. 그 관련해서 전혀 진행하는 사항이 없으며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로 자격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회의 결과 타당성이 없어 만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에서 만화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한 수료증은 발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격증과 관련하여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하셨네요. 이게 한국만화가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도 이것 관련해서 블로그에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공식 확인이 돼서 다행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업계에 관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전화로 묻고 다녔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번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글로벌 웹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5월부터 개설하고 약 5개월간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K코믹스 아카데미의 새로운 과정으로 크게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과 세계적인 거장들을 통해 웹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읽을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 두 파트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 대문에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에게 웹툰의 많은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웹툰 인사이트에서 2017년 3월 웹 트래픽 기반의 34개의 웹툰 플랫폼의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에는 한번 쭉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1, 2, 3위는 네이버 다음 레진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웹인에서도 지적하셨는데 지난달 6위였던 카카오 페이지가 무려 4위로까지 올라섰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4위나 6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툰 인사이트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의 신간도 한 2편 정도 함께 보죠. 4월 25일에는 만화 시편 구체적 소년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품 제목이 이거예요. 만화 시편 구체적 소년. 서윤우 시인과 노키드 만화가가 콜라보로 작업해서 발표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흑백인 것 같고 표지가 노란색의 안경 낀 사람이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장면이더라고요. 표지가 끌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곧 사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스트에 넣어둔 첫 번째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4월 27일에 출판된 모리시타 에미고의 마흔이 되어버렸는걸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이제 겨우 마흔인걸, 틈새 행복을 찾는 어느 독신 여성의 마흔 코믹 에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타이틀? 라고 하는 소개글과 함께 소개되었는데 이것도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함께 리스트에 넣어뒀고 언젠간 사겠죠, 저도. 자, 2주의 만화 소식과 신간 소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뉴스들은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신간들은 국내 최대의 만화 서점이죠. 홍대 8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는 북새통 문고 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빈벽 한번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록해서 전해준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뢰를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 보면 이제 늘 대백과사전이라고 있죠. 저희 집은 이제 웅진 대백과사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엄청 두꺼운 책에 12권짜리였던 것 같아요. 12권의 두꺼운 책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책들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특히 이제 인물, 역사 인물이나 발견, 발전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사실 커가면서 알게 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런 지식총 백과사전이나 역사 연표들은 대부분 19세기부터 정리가 되어서 기록 출판되고 보급된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 서구 열강들의 중심으로 쓰여진 백인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덕분에 오늘 말씀드린 작품처럼 모든 발견과 발전의 공로가 백인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보급된 그런 책들에는 오류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실과 관계없이 사관의 입장이나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 많다는 부분과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악마를 이긴 초인 비운의 북극 탐험가 매튜 헨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작가 지몬 슈바르츠는 1982년 10월 5일 생인 독일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에어프루트라는 곳에서 출생하였고 현재는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교에서 일러스트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데뷔작인 저 너머에는 독립만화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독일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 빙벽은 2012년 막스 운트 모리츠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막스 운트 모리츠 상은 1984년부터 수상이 시작된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 빙벽이란 작품은 2012년에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꽤나 이게 젊은 만화가로 인정받고 있나 봅니다. 이게 독일식 발음인가요? 지몬이라고는 읽는데 철자는 사이먼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죠? 가수, 듀엣 가수. 그 사람들 할 때 사이먼이랑 철자는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지몬이라고 읽는 게 아마 독일식 발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영어로 찾으실 때 사이먼이라고 나와도 이 지몬 슈바르츠라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막스 운트 모리츠 상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독일어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번역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수상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1984년이라 그랬죠? 1984년부터 이렇게 수상 내역들이 2년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의 수상 작품들을 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 지몬 슈브라츠란 거 읽을 수 있는 독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먼이라 돼 있더라고요. 사이먼 슈바르츠.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먼 슈바르츠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2012년에 이 상을 받았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튜 헨슨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매튜 헨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탐험대에 참가하게 되었고 어떻게 버림받았으며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러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대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러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깊숙이 묘사하진 않고 사건 위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책 뒤에 있는 소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죠. 매튜 헨슨은 북극점 최초 정복자로 알려진 피어리의 조수로 에스키모의 전설 속에 악마를 이긴 초인으로 전해진다. 얼음의 벽을 넘어 피어리보다 1시간 먼저 북극점에 도달했지만 인종차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쓸쓸히 잊혀져 버렸다. 왜냐하면 매튜 헨슨은 흑인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말하는 북극점이라는 것은 지구의 가장 북쪽인 땅입니다. 제일 북쪽의 끝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위 90도 지점에 북극해의 가운데 있고 북극점 지점의 깊이는 약 4,087m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작가가 이제 작품을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연표를 이렇게 따로 구성해 놨어요. 이렇게 연표를 구성해 놓은 이유가 이 책은 매튜 헨슨의 생애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내용과 사건의 순서가 사실과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표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었던 일이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팩트인데 그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재배치하는,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너무 이렇게 쭉 현실대로만 하면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혼돈하지 마시라고 뒤에 이제 연표를 다 적어놨습니다.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 앞에 말했던 이 원정 대장이죠. 이 원정 대장이 태어난 날 1856년 5월 6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이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이 다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연표화해서 적어놨네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첫째는 아까 기록이 정리되어 구전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되
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고요. 그게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기술화해서 후대의 교과서나 역사 기록책에 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도 출판입니다. 그런데 2도 출판인데 작품 제목이 빙벽이고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요. 아주 어울립니다.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한기가 서려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작품 연출에 있어서는 뒤 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렸잖아요. 에스키모의 전설 속에선 악마를 이긴 초인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악마를 이긴 초인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키모 부족에서 매튜 앤슨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신화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이 매튜 앤슨이라는 사람이 북극점을 도달해 가는 과정이랑 서로 이게 대치되게, 대비되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만화뷰에서도 썼던 말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설과 실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판단하게 만드는, 독자가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매튜 앤슨이라는 사람이 이 북극점 여행을 끝내고, 정보를 끝내고 돌아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작품의 앞에와 뒤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 받았던 대우나 노인이 되어서 받았던 대우가 아주 약간 달라요. 아주 약간 다르고 거의 별 차이 없다. 흑인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나, 특히 흑인의 중에서도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되어버린 이런 흑인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출판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출판물을 많이 읽는 편인데, 기존의 한국 만화나 기존의 일본 만화, 뭐 중국 만화 정도까지도 치죠. 거기서 볼 수 있는 연출이랑 좀 다릅니다. 역시 유럽 만화는 또 유럽 만화만의 이렇게 연출의 독특함이 있는데, 이 작품은 좀 달라요. 학습 만화틱한 이렇게 연출 구조를 띠고 있고, 되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비주얼적으로 눈에 띄기 위한 연출을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캐릭터들에 대한 이렇게 캐릭터성을 잘 부여해서 재밌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보는 만화들이랑 좀 틀리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는 서해문집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책값은 12,900원입니다. 12,900원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해문집 지몬 슈바르츠의 빙벽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서 꽤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니까요. 자, 오늘 빙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너무 빨랐나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 이거를 안 알려드렸군요. 이 작품을 옮기신 분은 유영미라는 분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도고동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유영미 번역가님. 전 이렇게 소개하고 뭘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길어봤자 30분이 안 되는군요. 저번처럼 하는데. 원더풀 데이즈 때는 제가 깊은 빡침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잡담을 할 시간이 없죠. 원래 팟캐스트는 이렇게 잡담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토요일 00시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은 15일, 30일 올라가고요. 관련해서 리뷰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올라가고 팟캐스트 방송은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죠. 원래 다음 주에는 잠시만요. 원래 다음 주에 12화에서는 두 작품 중에 하나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츠모토 레이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은하철도 999 오나가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은하철도 999나 천년여왕 그리고 하록, 캡틴 하록 이런 작품을 탄생시킨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님의 40주년 기념 발표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5월 1일까지군요. 이제 제가 이걸 업데이트하고 나서 며칠 뒤에까지밖에 안 하네요. 5월 1일까지. 저는 마츠모토 레이지의 이 전시가 5월 9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최소한 전시는 끝나고 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소개서를 다시 펼쳐보니까 5월 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마츠모토 레이지의 이 은하철도 999전 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건 또 상황을 가봐야 아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인스니즘 코믹스에서 기획 제작한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017년 4월 28일 지먼 슈바르츠의 빙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